청주에서 이슬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은 대규모 종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과수화상병 피해를 봤던 농민들이 수해까지 당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감염 지역은 나무를 땅에 묻어 인근 지역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충북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방금 전 서울 뉴스에서 보셨듯 청주에서 이슬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6명 가운데 5명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이 청주 시내에서 열린 대규모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가 비상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6시, 청주의 한 공원에 무슬림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앉은 채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눠 먹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 행사로 오전 7시 반경 해산했습니다. 주최 측이 방역당국에 제출한 참석자 명부에는 341명이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막 엄청 외국 사람들 많이 모여서 막 수근수근하고 절로 올라가더라고. 뭔 날인가 그냥 그런. 바로 이 자리에 지난 3일과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6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명은 이미 두통과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뒤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청주 이슬람 문화센터는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고 발열 체크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방명록에 별도의 채용 기록은 없습니다. 종교시설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생활 속 거리두기 형태로 그리고 고위험 시설에도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참석자 341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북대의 한 단과대학은 유학생 한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학생 200여 명의 등교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확진자들이 대학가 식당과 당구장, 패스트푸드점, 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녀가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그냥 사이다 같은 거 안주식으로 해가지고 당구 치는 분들은 당구 치고 위에서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죠. 무슬림 공동체 최초 감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한 달 전 입국해 자가격리가 해제된 확진자 1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네, 이번 청주 이슬람 종교행사 참석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276명의 검체 채취가 끝났습니다. 이 가운데 12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59명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건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나흘째 수색이 끝났지만 충북에서 실종된 8명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도 가슴 졸이며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을 정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타지에 사는 가족들까지 모였던 지난 일요일, 악몽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폭우에 잠긴 눈을 둘러보던 70대 아내가 발을 헛디뎌 배수로에 빠졌고 둘째 딸과 지인이 구하러 뛰어들었다 급류에 함께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벌어진 참사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76살의 농부는 눈을 감으면 당시 상황이 떠올라 나흘째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싱싱다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죽겠. 밤 들어놓으면 그 생각이나. 자꾸 힘내고 먹고 그러라 그러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평생 농사일에 치여 살던 아내와 5남매 가운데 유독 효심이 깊었던 둘째 딸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에 눈물이 쏟아지지만 참고 또 참습니다. 수색 나흘째. 기다림에 지친 가족들은 폭우 속에서도 어선을 빌려 실종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기는 힘들겠지만 절박한 마음에 가서 어디 시신 한 구라도 어떻게 찾을 수 있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 실종자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돌아올 것만 같아 집안에는 하루 종일 불을 켜뒀습니다. 뭐 곧 올 것 같아, 마음에. 그 딸 이런 애들은 젊으니까 올 거예요. 저도 이 아들도 우리 딸들도 올 거예요. 꿈 같은 생각이지.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수색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해병 전우회까지 나섰지만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수색은 더 어려워지고 거센 물살과 싸우는 구조대원들의 피로 역시 쌓여갑니다. 낮에 수색을 하고 또 출동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가서 또 출동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4일차로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대원들 모두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지만 수색 현장엔 다시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리는 과수화상병으로 최악의 피해를 봤던 충북 북부 지역에 이렇게 수해까지 덮치면서 사과 재배 농민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감염 지역은 나무를 모두 땅에 묻어 인근 지역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산사태가 덮친 과수원. 뿌리째 뽑힌 사과나무가 무더기로 모여 있습니다. 간신히 서 있는 나무 주변에는 윗집에서 키우던 고구마에 하천에 있던 돌덩이까지 쓸려왔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둔 사과는 어른 주먹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봄에는 냉해로, 수확 밑에는 수해로 다 절단난 거지. 병충해로 인해서 아마 성한 게 없을 거예요. 인근의 다른 과수원은 흔적도 없이 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지난 6월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나무를 모두 뽑아 묻은 곳인데 나무가 없다 보니 빗물에 흙더미가 그대로 올라 바로 아래 참깨밭에 논까지 덮쳤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벼가 있었던 곳이지만 이렇게 토사가 덮치면서 아예 흙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서로 엉켜 쓰러진 작물들은 금세 썩게 됩니다. 밭주인은 사흘 밤낮으로 물기를 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쪽에서 과수 쪽에서 이제 자꾸 흙 산사태가 나면서 흙이 쓸려내면서 저희 이쪽에 저 배수관을 다 막히니까 저희 깨밭에다가 다 몰려가지고서. 지난 봄 사상 최악의 과수화상병 피해를 본 충북 북부 지역. 화상병의 수해까지 겹치면서 사과 주산지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도내 북부 지역 집중호우로 충주호 곳곳에 쓰레기 섬이 형성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옥순대교와 장회나루, 제천천 명설이, 송계 탄지리 수거 지점에 유입된 쓰레기가 3만 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5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로 수자원공사는 선박과 굴착기, 트럭을 동원해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충북 북부의 피해 지역과 인명수색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잦아들지 않는 빗줄기에 복구는커녕 피해만 불어가자 당장 재난지역 선포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눈앞에 끊긴 철도와 도로 등 폭우의 참상이 줄줄이 펼쳐졌습니다. 처참한 사망사고 현장 앞에서 인명피해 현황을 보고받던 정 총리는 구조 출동 도중 실종된 30대 소방관 등 안타까운 사연마다 탄식을 연발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재난지역 선포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이왕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도나 충주시에 대해서 당연히 중앙정부는 신속하게.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로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도 음성 피해 현장을 찾아 정부 지원을 자신했고 재난지역 선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우선은 3, 4일 비가 들어온다 하니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당장 급할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도 흙더미에 덮인 주택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여야 없는 정치권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생각 가지고 재난 나면 복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철저히 점검해서 방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충북 방문에 맞춰 충북도의회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간헐적인 폭우로 충북은 하루 시설물 피해만 450건이 추가돼 누적 피해가 1,400건이 넘는 등 피해 집계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주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8살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40분쯤 충주시 연수동 자신의 집에서 몽골에서 귀화한 39살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군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조성 사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해당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 부적합 통보했음을 알려왔다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반대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원주환경청에 의료 폐기물 입지 가능 여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신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임용환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괴산이 고향인 임용환 신임 청장은 경찰대 3기로 경찰에 입문해 지난 2011년 경찰청 핵안보 TF 기획과장과 2015년 청주 흥덕경찰서장, 2016년 경찰대 교수부장을 거친 뒤 서울청 차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노승일 현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괴산 고추축제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괴산군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직영 쇼핑몰인 괴산 장터와 TV 홈쇼핑 등을 통해 괴산 청결고추를 판매할 예정이며 축제 기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택배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괴산 종합운동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고추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건고추 가격은 행사 일주일 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중부내륙철도 개통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괴산군은 이천 문경간 중부내륙철도가 2023년 말 개통하며 연풍면 원풍리의 역사가 들어섬에 따라 모노레일과 전망탑 등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역 주변에는 상업지구와 컨벤션, 자전거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에도 나섭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